앞서 들으셨던 두 발표는 두 발표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실제 교양 수업에서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발표로 이어갈 텐데요. 좌중을 좀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 발표는 강릉 원주대의 허만섭 선생님께서 교양 수업 챗 GPT 이스탯 데이터 서비스 활용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미디어 앤 커뮤니케이션 분야 연구자로서 오늘 발표를 맡아 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목이 살짝 안 좋아서 마스크 끼고 하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양 수업에서 챗 GPT와 이스테트 데이터 서비스 활용한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업 방법 조금 말씀드리고요. 서론 수업 방법, 그리고 강의 실습한 거, 그리고 그 효과와 한계,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좀 기술적 암흑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중들은 인공지능 그러면 뭐 터미네이터, 매트릭스 이런 영화로 좀 기억을 했는데 알파고로 한번 환기가 됐습니다. 인공지능이 있다는 걸. 그래서 딥러닝 논문이 이제 발표되면서 이제 비지도 학습이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인공지능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이 인공지능 연구를 또 연구한 이런 자료들을 보면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022년에 이제 챗 GPT가 나왔는데 본격적인 건 이제 2023년이라서 제가 2023년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각종 시험에 합격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AI가 대중화되는데 챗 GPT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대중화를 시작했다고 할 수 있고요.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고 프롬프트라는 이런 단어가 이제 또 유행을 끌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인공지능 시대의 교양 교육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 논문을 보면요, 교수진은 전공 교육에서 성취하기 힘든 보편적인 지성 교육으로 교양 교육을 이제 방향을 설정하시는 반면에 학생들은 교양 교육도 응용 학문이나 실용적인 교육이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강릉 원주대는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 교양 영역을 새로 개설을 했고요. 인공지능 시대의 그 교양 과목에서 결국은 이제 데이터 활용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한 논문을 보면요,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대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사실상 매우 취약한 기반 위에 있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요즘 학생들이 이제 SNS 굉장히 많이 하고 모든 것을 이제 스마트폰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굉장히 뛰어날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취약하다, 그런 문제 의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디지털 문해력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제 우리 교양 과목 수강생들 중에 일반적인 문제점, 아주 뛰어난 학생들도 있지만 또 이제 문제점 있는 학생들을 보면 디지털 문해력이 상대적으로 좀 낮고, 그래서 또 디지털 데이터를 처리한 경험이 좀 부족하다.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과 뭐 그냥 SNS를 하는 것은 좀 다른 거니까요. 그리고 SNS 이외에 컴퓨터 기반 소통을 할 때 뭔가 좀 불안감을 느낀다. 그리고 이 데이터 처리를 자기의 학업이나 아니면 어떤 실무 같은 것에 응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응용이 좀 약하다. 그래서 디지털 역량의 향상이 종합적으로 좀 더디다, 이런 문제점이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업을 한번 꾸며봤는데요. 문해력이 낮고 데이터 처리 경험이 부족한 것은 데이터 활용, 그러면 강의를 한번 확대해보자, 수업을 확대해보고 충분한 컴퓨터 실습을 한번 제공해보자 라는 식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기반 소통에 불안하고 데이터 처리 응용력이 약하다는 것은 응용의 문제니까 조별 과제와 데이터 처리를 연계해서 한번 소통과 응용을 강화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역량의 그 향상 속도가 더디다는 것은 그 지속적이고 자기주도적인 그 데이터 활용을 유도하는
하면 되지 않겠나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조별 과제를 할 때 챗 GPT로 과제물을 한번 기획해 보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권유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게 궁금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e스태트라는 것으로 이제 데이터 시각화 분석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비카인즈로 뉴스 데이터를 활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얻은 디지털 데이터를 글로 풀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좀 지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챗 GPT는 뭐 워낙 유명한 만큼에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그 활용법을 직접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숙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도였고요. e스태트는 이게 일단 무료의 그 교육 서비스고 웹 기반이고, 예, 시각화나 분석이 간편하기 때문에 그랬고, 비카인즈도 뭐 논문으로도 많이 쓰니까 좀 안정적이다 싶어서 이 세 개를 설정을 했습니다. 수업은 SNS와 디지털 PR이라는 저희 강릉 원주대 교양 수업에서 이제 강의 이제 실습을 9시간 했고요. 전산실에서. 그리고 강원대는 이제 그 교양 수업인데 정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과목에 이제 6시간 실습하고 전산 실습실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강원대에서 이제 데이터 활용 강의 실습을 한 거고요. 이건 이제 강릉 원주대에서 마찬가지로 데이터 활용 강의 실습을 한 겁니다. 실습 방법은 수강생이 먼저 강의 내용을 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로 실습을 해서 결과물을 패들렛이라는 것에 좀 업로드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패들렛을 같이 보면서 즉석에서 피드백을 받고 이제 자기가 이제 그 활용한 것을 조별 과제에 적용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또 패들렛에 업로드하고 조원들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과제 방향을 결정하도록 했는데, 이 패들렛은 좀 시각적이고 데이터 활용이나 뭐 이 조별 활동에 좀 편리한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패들렛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건 정치 커뮤니케이션 수업 한 거고요. 그럼 챗 GPT 뭐 등록하고 실행하는 건 다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요. 이걸 최적화할 수는 없을까 해서 웹챗 GPT를 한번 설치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웹 액세스 바가 설치되는데, 이게 이제 최근 2년 이전의 그 정보만 챗 GPT가 지금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최신 정보까지 반영하려고 이제 웹챗 GPT를 설정해 봤고요. 그 다음에 프롬프트 지니도 한번 설치해 봤습니다. 프롬프트 지니는 이제 이걸 설치하면 그 챗 GPT에다가 번역해서 질문이라는 버튼이 생성이 돼서 한영 그 자동 번역이 되기 때문에 좀 편리하게 해서 그렇게 해봤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한국어로 치면 이렇게 영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이제 그 답이 다시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이렇게 한국 대통령은 윤석열이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냥 그대로 챗 GPT를 쓰면은 뭐 모르겠다,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나옵니다. 2년 전 데이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점은 좀 편리하다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써보니까 웹챗 GPT와 프롬프트 지니가 구동할 때 답변의 안정성이 좀 낮아지고 챗 GPT의 어떤 고유의 기능이 조금 저하된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딥엘로 번역해서 챗 GPT와 대화하는 것을 좀 추천하고요. 딥엘이 더 나으냐 구글 번역이 더 나으냐는 처음에는 딥엘이 좀 더 나은 줄 알았는데 최근에는 구글 번역이 또 많이 좋아져 가지고, 근데 한 가지 또 최근에 새로운 사실은 딥엘에서 이제 그 앱을 새로 하나 설치를 하시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뭐 뉴욕 타임스를 보다가 이 어떤 특정 부분을 갖다가 한국어로 바로 번역하고 싶다고 할 때는 그 전체를 번역하고 싶은 부분을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CCC만 누르시면 그게 자동으로 그냥 영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렇게 디벨에서 새로운 걸 또 이렇게 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별 과제는요, SNS와 디지털 PR 같은 경우에는 SNS의 그 직원으로 가정하면서 이 SNS 플랫폼에 신규 서비스를 한번 기획해 보세요라는 게 있고요.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로서 특정한 SNS 현상을 분석하세요. 어느 한 기업이나 기관의 직원으로서 이 기업 기관의 SNS 계정에 개편안을 써보세요. 이게 조별 과제였습니다. 셋 중에 하나 택하면 되고요. 정치 커뮤니케이션 수업의 조별 과제는
특정한 커뮤니케이션 개념으로 최근에 발생한 정치 현상을 분석하세요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챗 GPT를 써봤는데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SNS와 디지털 PR 수업을 위한 조별 과제를 써줘. 이러니까 답변이 쭉 나왔는데 핵심어가 기업, SNS 캠페인, 타깃 채널. 이게 핵심어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평가가 그 답변이 너무 일반적이고 광범위했다.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질문해봤습니다. 이게 인스타그램에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줘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러니까 답변의 핵심어가 인스타그램 신규 서비스로서 뭐 옷장, 당근마켓, 여행, 웰빙 피트니스, 그러니까 인스타 웰빙 피트니스 줄이면 이제 웰네스가 된 인스타 웰네스, 인스타 당근마켓, 뭔가 좀 신선해 보이고 이 정도면 신규 서비스 기획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역할을 좀 부여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마켓 매니저라고 너를 가정하면서 인스타그램의 그 릴스의 시각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답변이 콜라보, 리액션, 릴스, 게이미피케이션, 증강 형식, 이런 답변의 핵심어들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왼쪽 보시면 좀 답변이 이렇게 길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릴스의 시각성 강화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하고, 증강 현실과 관련된 답변은 꽤 괜찮은, 기대가 되는 답변이고, 콜라보, 리액션은 좀 틱톡하고 유사한 그런 식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너를 소셜미디어 관련 연구자로 가정하면서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에 관한 논문들의 내용을 인용해줘, 참고문헌도 써줘, 이렇게 약간 수준을 훨씬 높여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의 핵심어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스트레스의 핵심어가, 답변의 핵심어가 타인과의 비교, 불완전한 셀프 표현, 무응답되기, 시간 낭비, 불안감, 이런 답변의 핵심이 나왔습니다. 평가를 해보자면 답변의 개연성이나 체계성이 있다. 그리고 불완전한 셀프 표현 같은 건 좀 독창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무응답되기, 이것도 이제 좀 공감이 가는 내용인데, 참고문헌 인용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허위로 밝혀졌고요. 그래서 추가로 질문했습니다. 또 다른 몇 가지 스트레스 및 참고문헌도 알려줘. 이렇게 또 추가로 질문을 하니까 플랫폼 중독, 알고리즘 결정, 개인정보 노출, 이렇게 나왔는데, 약간 중복되는 답변도 있고, 이번에는 참고문헌 절반이 허위로 나왔습니다. 자, 제가 이제 관심 있었던 불완전한 셀프 표현, 무응답되기, 요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해줘. 관심이 가는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더 내용을 얻기 위해서 하니까, 불완전한 셀프 표현은 이제 자아 식별감 개념으로, 무응답되기는 지연된 피드백 개념으로 좀 보완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한 인스타그램 스트레스 유형을 표로 만들어줘,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표로 만들어줬습니다. 이 표의 내용은 대체로 적절했고요.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느끼는 유형이 뭐 이 정도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참고 문헌도 적절하게 나왔습니다. 정치 커뮤니케이션 수업에서 뭐 이렇게 수업했는데 답변 결과가 종북 혐오라는 게 뭐 어느 정도 가치는 있다 보였고요. 영어로 질문을 했더니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정치인들의 의제 설정 능력, 이런 정도는 과제로서 진행해 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SNS를 활용한 세 가지 대표 케이스와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논문 등 참고문헌과 함께 써줘, 이렇게 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질문했는데 답변이 다 거의 허위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보니까 역시 한국 사례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사례가 적은 부분을 다 허위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SNS 통한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해시태그 행동주의라는 답변 핵심어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과제로 가치가 있다. 이것은 이제 한국 사례에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괜찮은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결과를 보면 신선한 토픽이 제시가 되고 좀 한국 사례나 문헌에서 상대적 허위가 많았다라는 거고요. 허위 사실 표절 검증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이 스태트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무료 버전이라서 또 마우스 클릭만으로 시각화나 그 통계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이걸 이제 설명서가 좀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별도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매뉴얼대로 이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범주형 데이터, 연속형 데이터 뭐 이렇게 학생들이 이제 그 통계를 잘 모르는 학생도 의외로 많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하나 이제 설명해 주면서 그렇게 대부분의 학생이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간단한 시각화부터 해서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시각화의 방법을 이렇게 올리게 해서 학생들이 다 수업 시간에 실습을 하면서 패들렛에 계속 올리면서 이렇게 따라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르는 이제 연속적인 결과, 뭐 우리나라 인구 변화의 추이, 꺾은선 그래프 1개, 그리고 이번에는 꺾은선 그래프 3개로 해서 출생아 수, 사망자 수, 인구 증감 이것을 그래프로 표현해라 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계절 온도 변화를 그래프로 표현한 다음에 이것을 글로 써라 라고 하는, 글로도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기후 온난화가 뚜렷이 진행되고 있는 점이 나타나고 특히 겨울철 온도 상승이 두드러졌다 뭐 이런 식으로 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이제 산점도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교차 검정을 이제 했는데요. 뭐 크게 어려움 없이 교차 검정 카이 제곱 이렇게 다 따라왔고요. 그 다음에 교차 검증한 결과를 그 글로 어떻게 써야 되느냐라는 경우에 그걸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기 때문에 샘플을 하나 만들어서 이 그런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지도를 하니까 이렇게 다들 따라왔습니다. 나머지 뭐 T-테스트, 상관관계 분석도 다들 따라왔고요. 구글 폼으로 자기들이 직접 이제 설문 질문지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질문지를 이제 이렇게 범주형 데이터로도 질문지를 만들어 보고 연속형 데이터로도 질문지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응답을 받아서 그것을 수거해서 CSV 파일로 전환을 해서 그것을 이제 이스태트에 얹어 가지고 다중 회귀 분석을 하는 것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잔차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회귀 분석을 보고서에 어떻게 쓰느냐 그것도 역시 샘플을 만들어서 그렇게 지도를 했는데 학생들이 의외로 뭐 상당수 학생들이 이렇게 회귀 분석까지 다 수행을 했고 뭐 나름대로 이렇게 흥미 있게 이렇게 따라왔습니다. 뉴스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걸 보면요, 빅카인즈를 해서 이제 뉴스 데이터를 좀 분석을 했는데요. 이제 검색을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부분. 그런데 대통령에 대해 논란이나 공세, 비판, 의혹을 제기하는 뉴스를 모두 포함하면서 대통령 후보 관련 뉴스를 제외하는 검색식을 만들어 보세요. 요게 약간 까다로운 이런 검색식까지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에도 거부권을 낸다고 하는데 이 문제가 이게 이제 시사적인 정치 이슈인데 이것을 가지고 보고서를 쓸 만한 그런 가설을 만들고 이제 분석을 해보는 그러면 이제 양곡관리법과 방송법이 뉴스에서 긴밀히 연결되고 또 둘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대통령의 거부권이다 이렇게 가설을 만들어서 이제 이걸 입증하는 그런 방법으로 4,583건의 뉴스가 검색이 됐고요. 그래서 키워드 트렌드 분석을 하니까 상관계수가 0.4050으로 나와서 양적 선형관계, 뚜렷한 양적 선형관계가 나타났다라는 것이 이제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키워드 분석을 했습니다. 정치 커뮤니케이션 수업. 그리고 연관어 분석을 이렇게 해서요. 연관어 키워드의 가중치 빈도수표를 이렇게 도출을 했습니다. 보면 이제 거부권이 2위로 이제 연관어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워드 클라우드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관계도 분석을 했더니 역시 이 법 두 가지 법이 이제 대통령하고 많이 연결된다는 부분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역시 뉴스 데이터를 분석하고 나서 이걸 보고서를 쓸 때 어떤 형식으로 쓰느냐, 연구 목적과 필요성을 서술을 하고 가설을 제시하고 분석 대상을 제시한 다음에 분석 방법을 제시하고 그리고 분석 결과를 키워드 트렌드 먼저 제시하고 그다음에 이 분석 결과를 해설하는 거, 상관계수라는 게 어떤 건지, 그다음에 이제 연관어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이제 뭐 표 그림도 이제 따로 제시하고 그다음에 또 이 분석
결과를 해설하고 또 이제 관계도 분석의 결과를 제시하고 해설하고 그다음에 분석 결과를 종합 정리해서 가설은 입증됐다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다음에 함의까지 써줘야 된다. 입법 과정에서 뭐 국민에게 과연 법이 편익을 주는가에 관한 논의가 공론화돼야 되는데 대통령 거부권 같은 특정 하나의 갈등적 이슈가 크게 부각되어서 서로 무관한 법들이 연결되는가 하면 법안 내용에 관한 토론이 증발한다. 뭐 이런 좀 함의가 있다. 이런 것까지 해서 보고서의 완성도를 좀 높이는 수 있는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이것도 역시 실습을 했고요. 효과 한계를 좀 말씀드리면 데이터 활용 수업 중에는 휴대폰 보는 학생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이제 데이터를 업로드 하라고 했는데 제출률이 80%를 넘었고요. 평소에 학생들이 데이터를 내가 좀 컴퓨터 기반으로 좀 잘 다루고 싶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꽤 느꼈다라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의외로 좀 많이 열성적으로 따라왔고요. 조작의 간편성과 결과 즉시성에 좀 만족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챗 GPT 같은 경우에 질문 생성, 중간 산출물에 대한 메타적인 해석, 출처 확인 및 보강 능력은 좀 뚜렷하게 향상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스테트의 그 범죄형 데이터 시각화와 연속형 데이터 시각화 그리고 글로 풀어 쓰는 능력도 꽤 향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차 분석, 독립 분석, 교차 분석, T-테스트 분석, 그다음에 구글 폼으로 설문조사하는 거, 다중 회귀 분석, 글로 풀어쓰기 능력은 조금 점진적인 향상이 발견됐고 뉴스 데이터에 대한 각종 분석은 뭐 상당히 뚜렷하게 향상이 됐다라는 효과를 좀 봤고요. 그다음에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조별 토론을 활성화했습니다. 그러니까 30분 이상 조원간에 굉장히 활발한 좀 토론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 PBL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수업에 좀 부합했다라는 거고 이제 제가 이게 PBL 수업이라서 이것을 디지털 데이터 바탕으로 한 조별 활동 내용을 이렇게 과제 수행 계획서와 패들렛에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 사실, 학습 과제, 실천 계획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학생들이 나름대로 좀 공을 들여서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학기 초에 대비하면 과제의 그 신선한 토픽을 이제 발굴하는 그런 창의성이 좀 늘었고요. 그다음에 분야의 그 종사자 수준의 그 지식을 얻는 전문성 이쪽에 좀 접근을 해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쓸 때 뭔가 좀 범주화를 해서 체계적으로 쓴다든지 표와 그림을 활용한다든지 레퍼런스를 좀 인용한다든지 이런 것은 체계성도 좀 어느 정도 향상이 됐다. 그러니까 데이터 활용이 어느 정도 학생들의 종합적인 역량을 좀 높여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몇몇 학생은 이제 통계 분석 쪽에서 조금 진도가 빠르다 이런 느낌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재가 이제 좀 어려워서 교재 이 부분이 조금 한계였고요. 그다음에 윤리 문제인데요. 이게 그 정치와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SNS에 관한 인식의 지평을 넓혀준 것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는데 또 세련되고 유용한 과제를 만드는 데는 이건 확실히 도움을 준다. 챗 GPT가요. 근데 이걸 챗 GPT 하지 말고 혼자 힘으로 해라. 라는 것이 지금 과연 합당할까 이런 이제 그 생각이 좀 하게 됐고요. 또 교육 만족도 증가와 퍼포먼스 향상을 목격하기도 했는데 그렇지만 이제 허위 사실과 표절 검증을 강화하고 이 과제 기획의 한 모티브 정도로 일단은 그 활용해 봐야 되지 않느냐. 너무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그런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윤리적인 불안정성이 해소됐다 이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고요. 앞으로 이 챗 GPT로 만든 과제물의 이 정당성 이 이슈는 좀 계속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만호 선생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앞서 남부성 선생님께서 내 탓 말고 니 탓 할 생각해라라고 했는데 적어도 허만호 선생님께서는 니 탓에 포함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되게 흥미롭고 또 실제 사례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수업에 적용할 수 있구나. 또 데이터를 가지고 학생들이 이러저러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만드는구나. 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